시간 빠릅니다. 네. 벌써 1월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 부동산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네, 올해가 벌써 시작된 지 2월입니다. 1월이 어떻게 흘러갔죠? 정말 바쁩니다. 네. 정말 1월은 조금 쉬면서 쉬엄쉬엄 보통 한 2주차, 3주차부터 조금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틀렸어요. 올해는 완전히 1월 둘째 주부터 요청하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급하셔서 빨리 좀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찍 스타트를 했는데 저희만 일찍 스타트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켓 분위기 저희가 현장 상황을 또 바이어스 에이전트 하면서 또 정해드리고 네. 또 세일즈를 하면서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마켓이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날아다닙니다. 네. 더구나 이틀 전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RBA의 금리 인상. 네네. 사실 이거는 근데 한 두어 달 전부터 네. 모든 은행권이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죠. 네네. CPI가 워낙 예상보다 높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네. 지난 그 4분기였죠. 4분기에 가장 큰 또 요인 제공한 게 결국은 집값인데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갔고 RBA가 이대로 계속 금리 인하의 기조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한두 번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작년 연말부터 나왔어요,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분들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집값 떨어지겠네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들었던 질문들 중에 작년까지 집값이 이제 딱 또 상투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브리즈번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제는 조금 하향 국면에 이제는 스테이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1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코텔러티 옛날 코아로직에서 이제 매월 이제 인덱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네네. 지금 보면 일단은 호주 전체 주택 가격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1월 달에도 역시 0.8%포인트 상승했어요. 네, 상승했습니다. 네. 더구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저희 브리즈번 어떻게 됐냐? 그렇죠. 네,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코아로직 밸류 대비해서 조금씩 높게 체결되는 걸 좀 느껴왔기 때문에 네네. 계속 상승세다 이거는. 근데 지표로 얼마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나왔습니다. 1.6% 상승했습니다. 월간으로. 예. 세상에. 작은 수치가 아니죠. 특히 그렇죠. 1월이라는 그 계절적 비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1.6% 상승이라 했다는 거는 상당히 크게 봐야 되고 대신에 조금 변화가 있는 구간이 있어서 저기 지역이 있어요. 네. 시드니하고 멜번은 네네. 상당히 좀 정체 구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0.2% 시드니가 상승하는 걸 그쳤고 멜번은 0.1%. 거의 이제 변화 없이 쭉 갔다고 봐야 되겠죠. 멜번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전체적인 호주 집값이 조금 꿈틀거리는 그거에 편승해서 좀 이제 상승 턴으로 많이 바뀐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네. 1월 달의 결과를 보면 또 다시 이제 정체로 접어들어 거기는 뭔가 반영이 됐는데 이 브리즈번 특히 이제 퍼스는 2% 올랐어요. 1월 달에만. 네네. 퍼스는 여전히 좀 뜨겁고 브리즈번 마찬가지로 1.6%, 그다음에 애들레이드 1.2%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문들이 시장에 그닥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일부 도시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이 1월 달은 아시다시피 12월 한 중순부터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샵장은 대부분 1월 중순 정도까지 클로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즈번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참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특별히 왜 이 브리즈번이 이럴까요? 네. 브리즈번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꾸준히 존재하죠. 그리고 네. 인구 이입도도 상당히 높고 네. 또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개발 소식도 개발 뉴스도 항상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그 데이터들이 증명을 해옵니다. 연간 상승률이 브리즈번을 보면 거의 한 16%예요. 그러니까 12개월 과거 12개월 보면 네. 16%가 올랐습니다. 탄탄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두 자리 숫자의 그 상승률을 그다음에 벌써 이제 미들 레인지 그 미디엄 프라이스가 1밀리언을 훨씬 넘었죠.
네, 하우스만으로 보면 거의 1.1밀리언을 넘어가고 있고 네네. 이제 하우스 유닛 다 합치면 벌써 이제 1밀리언, 1.05밀리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런가? 이제 보면 이제 그렇죠. 인구 유입이 많은데 여전히 공급률은 딸려요. 예, 공급률 딸린 저희가 데이터를 좀 봐봤는데 특히 이제 리스팅되는 매물 수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낮습니다. 19%좀 낮다고 지금 나와 있고 네네. 그건 이제 팔려는 매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포텐셜한 저희 그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좀 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상승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갖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 숫자는 줄어들고 반면에 살려는 디맨드들은 퍼스트 홈 바이어의 어떤 정부 혜택과 더불어서 그렇죠.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최근에 저희 상담했던 분 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그 밑에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가 어떻게 집을 사야 될지 그렇죠. 상당히 걱정이다. 고민하면서 이제 지금 생각한 대안이 지금 본인들이 갖고 계신 소유의 주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그 에쿼티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좀 집을 먼저 사놓고 그걸 투자용으로 사놓고 나중에 증여하는 방법. 맞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그 퍼스트홈 바이어 분들께서 특히 네. 뭐 구간대가 있죠. 70만에서 그렇죠. 밀리언 구간대는 여전히 너무 뜨겁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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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현재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반면 이 수요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이 브리즈번 시장의 어떤 상승을 계속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확실히, 해봅니다. 그렇죠. 확실히 60만 불에서 90만 불 사이 조금 더 좁히면 한 80만 불 초반에서 90만 불 초반 사이 여기가 네. 가격대의 경쟁이 치열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 80만 불 초반에 팔렸던 거는 거의 80만 불 중후반으로 80만 불 중후반짜리는 벌써 90만 불 초중반으로 넘어갔다고 봐야죠. 예. 그게 6개월 전 얘기죠 벌써. 네. 그래서 빠르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우스를 지금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드리지만 밀리언 이하로는 이제 브리즈번 카운슬 지역에서는 참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힘들죠. 근데 물론 네. 컨디션이나 뭐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 조금이라도 괜찮은 컨디션이라면 무조건 밀리언을 넘어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틀 전에 이제 금리가 마침내 0.25% 인상을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브리즈번 부동산 또 호주 부동산이 이제 서서히 하락 국면으로 어떻게 접어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RBA에서 이제 사실 RBA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거의 없어요. 네.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빅 스텝을 막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네.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그냥 놔두면은 RBA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게 이제 금리의 그 0.25% 올리는 작업을 실시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보면 당연히 여파는 좀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제 리페이먼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되고 또 이제 앞으로 금리가 또 한 번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면 좀 사실 위축은 됩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측면에서는 왜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딱 바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겠으나 사실 이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가파른 상승에 완전히 꺾여버리느냐, 스테이하느냐,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못할 것 같고, 약간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속도 조절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주택 가격의 안정화, 그러니까 뭐 변동이 없거나 하락 국면으로 바뀌거나 이거는 좀 예측하기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 60만 불을 빌리신 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이제 0.25%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리페이먼트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밀리언 정도 지금 빌리신 분들이 약 150불 정도 더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 예, 월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폭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맞습니다만 거죠. 뭐 리페이먼트가 간당간당해요. 지금 네. 전체적인 생활비 코스트에 리페이먼트 이렇게 했는데 내가 투자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리페이먼트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 뭐 100몇십 불 올라간 거에도 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소유주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좀 매물들은 내놓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하면 현재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버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거기에 동달아서 렌트비도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있어요. 네.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벌써 로건 지역은 지난해 저희가 거의 한 500불 중후반에서 렌트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뭐 600불 중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방 3개, 수리베드 완바스 이게 지금 그 정도 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좀 리모델링이 되면 그보다 더 받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여태까지 그 금리 인상과 또 브리즈번의 앞으로 1월 달 동안 어떤 상승 관련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가 이제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난번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뭐 저희가 전망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전문 리서치 기관들은 이제 계속 예측합니다. 그리고 4대 은행에서도 예측을 하는데 결국은 아직도 안 변하는 거는 브리즈번은 탄탄하게 두 자릿수 성장은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자릿수 성장이라면 결국은 10% 이상이죠. 미니멈 10% 이상.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리페이먼트에 대한 좀 부담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해서 주택 시장에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까? 이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새집 공급,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노동력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집 짓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여러 군데 사이트들도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속도는 둔화된 거 확실히 느껴집니다. 일하는 타임보다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타임이 오히려 길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괜히 뭐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비도 많이 상승이 됐어요. 예전에 단층 같은 경우 그냥 투자집으로 지을 때 저희 네. 그래도 한 30만 불 중반에서 40만 불 작년 기준 그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40만 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좀 중저가형 내장재를 쓰더라도 40만 불 중반까지는 바라보셔야 되고 복층 가면 거의 이제 70만 불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렇죠. 60만 불 중반에서 70만 불. 싸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복층에 뭐 방 5개 해갖고 뭐 건설비에서 뭐 60만 불, 55만 불 막 광고를 하는데 그 결국 들춰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막 고르고 체크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체크하다 보면 그냥 60만 불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70만 불에 육박하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공급량이 안 되잖아요. 공급량 부족으로 연결돼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또한 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또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거주를 할 것이냐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 상황 속에서.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구매하실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거주용이시냐 아니면 투자용이시냐 여쭤보잖아요. 네, 거주하시는 분 특히 이제 퍼스트홈 바이어는 무조건 거주잖아요. 거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물론 정부 혜택 안 받으면 뭐 투자용으로 돌리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 혜택을 이용해서 퍼스트홈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죠. 이제 사람 심리가 가장 좋은 시점에서 뭔가를 사고 싶으신 욕망은 있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떤 너무 적절한 시기를 딱 재고 하다가 기다리다 보면 기다린 시간이 결국 기회비용으로 더 날아간다는 그리고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너무 재지 마시고 괜찮은 매물 괜찮은 위치 나오면 실용적인 위치와 가격이 나오면 바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026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분위기 여전히 뭐 이 달궈진 마치 새처럼
뜨거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매물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이 되죠. 왜 그러면은 캐시플로우를 다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렌탈 일도 나와야 내가 이 리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고 내 수입의 일부를 아웃 오브 포켓에서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한 4, 5년 흘러갔을 때 지금 상승을 봐서는 충분히 캐피탈 게인으로서 이렇게 다 되겠다 라는 계산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흐름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개발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쪽의 지역을 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내가 잘 중저가 그리고 아니면은 좀 저평가된 지역에 매물을 잘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나중에 팔 때는 밸류업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잠재의 가치가 있는지, 그 땅의 사이즈, 그 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복층으로 이루어졌을 때 뭐 하단부를 잘 리노베이션해서 더 방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지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따져 보셔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리즈번 너무 가까운 시티 쪽에 가까운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약간은 소외된 지역에 한번 눈을 좀 돌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로건에 저번에 계속 저희가 추천드렸던 지역들은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죠. 심지어 우드리치 슬랙스 크릭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여전히 뭐 그래도 잠재 가능성은 있지만 또 조금 더 캐피탈 게인을 높이시려면 좀 더 밑에 쪽이나 아니면 내륙 쪽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면서도 참 이 매물 추천드리는 게 솔직히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이 매물이 과연 그 지역적 특성이나 어떤 교통적 특성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캐피탈 게인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드리는 매물과 또 어떤 렌탈 일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맞춰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이렇게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브리즈번을 사시면서도 뭐 처음 가보시는 지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신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어떤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어요. 네, 어떤 곳이죠? 특히 이제 입스위치 부근인데 네. 입스위치 가기 전에 이제 근나 밑에 쪽으로 이제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스프링필드 쪽까지 이어지는데 레드뱅크 플레인스하고 같이 있는데 칼미라, 그다음에 컬링우드 파크, 벨버드 파크 요 지역, 요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상당히 예전부터 좋은 지역으로 좀 평가가 돼 있었는데 가격대가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착해요. 네. 80만 불 중반에서 90만 불 초반까지 집 사이즈도 크고 잘 관리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잘 이제 갖고 계시면 위쪽으로는 이제 입스위치로 들어가는 그쪽 라인이 잘 교통망이 확보가 될 거고 밑에 쪽에 스프링필드 쪽은 또 역시 좀 복합적인 기능적인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또 탈바꿈이 될 예정인데 그 두 가지의 중간에 있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다 베네핏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또 역시 뭐 여전하죠. 로건 쪽에 그리고 브리즈번 쪽에 같이 붙어 있는 쪽 로건 센트럴 쪽, 그다음에 킹스턴 메이스턴 이쪽은 여전히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저희가 바이어스 에이전트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고 진행을 하다가 역시 이제 뭐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쪽 로건 쪽 지역들은 한 40년 이상 다 됐잖아요. 네네. 오래된 것도 뭐 5, 60년 된 집도 있는데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던 게 한 매물 하나에서 잘 지내고 외관도 참 좋고 다 좋았는데 터마이트 흔적이 발견이 돼서 결국 이제 계약을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식이 오래된 집들은 그 오너가 잘 관리했더라도 요즘에 그래도 살려고 막 언컨디셔널 많이 집어넣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잘 주의해서 일단은 상태가 그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지컬이나 케미컬 터마이트 흔적이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브리즈번에 이제 숨겨진 그 보석 같은 지역 좀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뭐 이미 들어본 그런 지역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제 방문해서 보는 그런 현장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이제 호주 브리즈번 부동산이
2026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여전히 연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셀러장이 아닌가 싶고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드리는 부분은 이제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매물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면 사실 시간은 가고 6개월 전에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가격대로 말씀하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리지번에서 더 멀어진 지역을 추천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것이 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 또 추가 뭐 예를 들어 2주 또는 한 달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정보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옥션도 이제 고객님 대신해서 저희가 옥션도 참 참가할 예정이니까 또 옥션 내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괜찮은 매물의 옥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현장감 있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브리즈번의 어떤 주택시장에 대한 흐름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있으면 한국은 이거 호주와는 좀 다르게 구정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음력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CJ 부동산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